안녕하세요. 오토기아 김정민입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트롤라이드, IIHS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각각 푸어 등급이 하나 나왔습니다. 골반 쪽 부분에서 푸어, 심각한 부상 위험이 높다. 18개의 중대형 모델을 테스트를 했어요. SUV죠. 닛산 무라노, 지프 랭글러, 그 다음에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트롤라이드 요 4개 차종에서만 푸어 등급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9등급을 다 받은 차가 마츠다의 CX-9, 그리고 나머지는 업셋터블 한두 개 혹은 3개, 그 다음에 마지널 한두 개 혹은 3개 뭐 이렇게 섞여 있거나, 요게 시험 테스트입니다. 미국의 이 테스트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이제 컴팩트 SUV 했었고요. 이번에 중대형 SUV를 선별적으로 해서 시험 테스트로 보여준 겁니다. 결과에 포함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보험금에 영향을 주거나 뭐 그 외에 등급, 이전에 테롤라이드든 팰리세이드든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느냐? 그럼 과연 이렇게 시범 테스트라고 해서 푸어 등급이 나왔는데 괜찮은 거냐? 이거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대응을 못한 거고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돼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IIHS가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 고지를 합니다. 지금 이 측면 테스트도 작년서부터 고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테스트들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 하고서 이제 올 초서부터 컴팩트 SUV 그리고 중형 SUV 이런 식의 실제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 맞게 안전도 보강을 하라고 고지를 하는 거죠. 2023년도에는 이제 이게 탑 세이프티 픽을 선정하는 그런 중요 부분으로 정식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IIHS는 왜 기준을 자꾸 바꾸는가? 제조사들을 곤란하게, 그래서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IIHS는 미국 고속도로 보험안전협회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사설기관이에요. 그럼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를 이 IIHS에서 안전도 테스트의 결과지를 보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충돌 테스트가 그 로컬 지역에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미국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환경에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 환경에 맞는, 그리고 미국 실정의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도 테스트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기관이 IIHS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은 뭐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비영리단체로 출발한 그런 단체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충돌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느냐?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돈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본이 이 테스트 결과지로 좌지우지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엄청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보험 관련된 그 시장의 자본 규모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들의 수익, 그리고 손해, 또 이익,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테스트가 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제공이 되게 되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럼 제조사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자본의 규모가 다른데,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된 자본 규모가 일개 자동차 회사가 로비를 통해서 보존을 해주거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절대로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 데이터만큼은 투명하고 아주 공신력 있게 신뢰도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돈인데, 그 가장 무서운 돈이 자주지되는 그 결과지를 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중하게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조사에서 다 보강해서 보내줬겠지.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IIHS에서 삽니다. 대리점 가서 사와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차가 언제 어디서 테스트가 되는지 제조사 모릅니다. 그냥 다만 이런 테스트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걸 사전 고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 고지 받기 이전에 개발된 자동차인데,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가 적용된다라고 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25% 옵셋 테스트가 진행이 됐을 때 거의 모든 제조사가 멘붕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볼보 XC90, 혼다 일부 모델 빼고는 전부 다
마지노 아니면 푸어.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이 측면 충돌 테스트는 이 옵셋 테스트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극한의 변경된 테스트는 아닌데, 역시 또 조건이 매우 가혹해졌어요. 어떻게 가혹해졌냐면, 예전에는 이제 세단의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무게가 1.5톤을 표준으로 본 거예요. 자동차가 경차서부터 SUV까지 다양한 형태, 1톤에서 2.3, 4톤까지 되니까 평균 잡아서 탑승자 고려하더라도 한 1.5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사고 직전에 감속을 하니까 보통 사고가 나기 직전의 속도를 분석을 해보니 시속 50km 부근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더라. 그래서 50km가 산정이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측면으로 충돌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더미에 센서를 달아서 어느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굿, 훌륭함, acceptable, 괜찮아, 마지노, 이해는 안 돼, 포, 이거 문제야.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포 등급 2개가 나온 거죠. 아무리 뭐 시험 테스트라고 해도 그 이전에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이런 측면 테스트, SUV 형태의 이런 차들이 이렇게 새로운 규정에 맞는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골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완이 안 된 차들은 특정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럼 새로운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차체 무게가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공간이 커지고 차 사이즈가 커지니까 1.9톤으로 1.5톤에서 약 400kg이나 늘렸습니다. 대폭 늘린 거죠. 왜냐면 이제 소형차 자체도 지금은 거주성이 좋아져서 한 1.3, 4톤 정도 되고요. 무거운 모델들 바디온 프레임 SUV 같은 경우에는 2.5톤, 2.6톤, 뭐 7톤까지 나가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형 모델 말고 패밀리 용도로 쓰게 되면 1.8톤에서 많게 나가면 2.6톤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을 잡아보니까 1.9톤 정도가 평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어요.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감속을 하더라도 좀 더 빠른 속도에서 감속을 하다 보니까 시속 60km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빈번하더라라고 해서 60km 속도가 나온 거고요. 이런 규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충격량, 내부에서 이제 탑승자가 받는 충격량이 대략적으로 82%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기준에 맞춰서 딱 그 정도만 안전을 실현한 차들, 대표적으로 팰리세이드, 테러라이트가 푸어 등급이, 그래서 이제 골반 쪽에 심각한 손상이 입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국산차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안전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높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취약점이 아니라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우려스럽다. 그럼 이제 팰리세이드하고 테러라이드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 고지를 이미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은 올해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에는 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좋은 성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분 변경이 되거나 풀체인지가 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굿이나 업셉터블 정도를 유지하도록 차를 구조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 변경 모델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국산차가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이 품질이 좋아진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발전을 했고 품질을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 내에서의 안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기준을 맞추는데, 거기에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특히 팰리세이드 리뷰를 할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보시면요. 이 초기 품질이 얼마나 갈까지 사실 그게 좀 걱정이야. 계속 현대의 항상 의문이 그거였죠. 그렇죠. 초기 품질은 어디서도 뭐 1등이니 뭐니 막 그렇죠. 이런 말들을 하다가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성능 열화가 좀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 초기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주행 질감도 괜찮고. 그런데 이게 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가 절감이 좀 덜 된 차 같으면은 이게 오래 지속이 될 텐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하게 밸런스를 지금 실어 놓으려고 욕심을 많이 부려놨으니 물성이 그다지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년, 4년까지도 이런 초기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될까? 열화 시점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좀 의심스럽다는 거지. 아직 우리로서는 예. 알 수 있는 알 수는 없는데 부분이. 좀 칭찬을 하더라도 좀 깨림직한 거야. 조심스럽다. 깨림직한 거야. 그 하체 부분의 구성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눈으로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이고.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때 차주분이 이제 차가 나오자마자 출고되자마자 저희에게 차를 갖다 주시고 한 3주 정도를 그냥 방치를 하시고 마음껏 보시라고 하시면서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저희가 3주 동안 뭐 씻고 뜯고 즐기고 곳곳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김드라랑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많이 나누던 얘기가 이게 이 가격대에서 정말 이런 공간과 이런 옵션, 이런 편의장치, 또 이런 성능, 운동성도 괜찮았거든요. 이런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덜어낸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결과물인데 이 가격대에 과연 덜어낸 게 없었을까? 하다못해 한 3, 4년 후에 초기 품질, 내구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안전까지 뭐 이렇게 측면 충돌해서 이런 포등급이 나온다 이런 거를 예상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뭔가 덜어낸 부분 아니면은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그래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살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씁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와 김드라는 최근에 국산차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되어 있고 또 품질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품질력을 자랑한다는 브랜드랑 비교를 해도 일단 브랜드 면에 있어서 격차, 밸류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그 차이는 명확하고 너무나 큰데 이 품질이라든지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성에 있어서는 거의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따라잡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노출한다고 치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구입하신 분들은 이래서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완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보완이 되고 점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규정이 바뀌었을 때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IIHS가 제조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IHS는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한 건전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보험회사에서 출자한 사설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굉장히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위변조라든지 불투명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익 자체가 악화돼 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회사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조사들이 전혀 예상 못한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통 흐름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또 사고의 케이스, 또 사고의 비용 발생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걸 통해서 최상의 변별력이 있는 테스트 방식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옵션 충돌 테스트도 그런 결과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비껴서 사고 나는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비껴서 나는 확률에서 발생하는 부상률, 사망률 그리고 물적 피해에 대한 지불, 금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니까 아예 이런 사고에서 사람의 부상률을 낮추고 아니면 생명을 지키고 물적 피해에 있어서 좀 덜 지출이 될 만한 그런 변별력 있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25% 옵셋 충돌 이 테스트를 실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들이 사고의 유형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그 환경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리고 사상률이라든지 피해 금액과 관련된 또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거 말고 후측방이라든지 후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테스트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선제적으로 제조사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적용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갑작스럽게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운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항상 좋은 등급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안전도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릴라이어빌리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 이거는 진짜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가장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옵션이 또 공간이, 디자인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과거에 볼보 이즈 라이프 이런 것들은 이제 구태의연한 슬로건이 됐죠. 그 당시에는 볼보가 한참 이 볼보 이즈 라이프를 부르짖을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자동차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빛나는 항목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엔지니어링이 상황형 평준화가 됐고요. 구조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의 뭐 차대 설계 이런 능력들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지금 각 제조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 베이스로 뭐 유명한 맛집이다 그러면 맛을 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독특하고 특이하고 내 취향과 감성을 만족시켜 주느냐 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안전 토대 위에 그 위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안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프론티어로서 시장을 이끌 견인하는 브랜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안전을 논하지 말고 그 안전을 베이스로 해서 그 이상을 논해야 결과적으로 인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밸류를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나서 공지가 새로운 테스트가 진행될 거야. 그럼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에서만 대응을 하고 그 이전에 그러면 대응하지 못했던 차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좀 불안감에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은 그런 고객들이 나중에 이 국산차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슈가 생기면은 부정적인 부분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지. 이렇게 뭐 쉴드를 쳐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해주려고 하거나. 지금 독일 차들을 전기차 시장에서 헤매고 있는데 얼마나 변호를 나서서 많이 해줍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다 이전에 내연차 시대에 그들이 쌓아온 업적 때문에 그래요. 이 내연차 시대에서는 시장을 견인해 왔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까방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도 그런 까방권을 가지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IIHS와 같은 사설 기관 내에서의 충돌 테스트 이런 과정들을요, 직접적인 부서에서 뭐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테스트가 진행이 되더라도 좋은 등급, 굿 등급을 통해서 녹색으로 다 통일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와 역시 이 브랜드는 그냥 안전은 그냥 뭐 두 번 먹고 또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 이상의 상품성을 통해서 밸류를 논하고 미래를 논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박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시범 테스트라서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너무 급하게 발전을 해와서 앞으로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고객들이 이러든 저러든 어떤 방향이든 안전한 차를 이용을 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또 기존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잘 맞추고 있지만 그 사항이 아닌 부분에서는 역시 차량의 어떤 가격적인 이점이라든지 또 원가 절감을 통해서 그 이상을 기대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중 라인업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앞으로 이런 푸어 등급과 관련된 어떤 테스트를 할지라도 이게 뭐 시범이든 아니면 정식이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국민들을 불안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뭐 최저 등급을 받았다, 아주 불안하고 막 안전도 쓰레기다 이런 선동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문구들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골반 쪽에 한 부분에서의 손상 위험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걱정할 만하고 우려할 만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다 바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수정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대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응 안 하게 되면 이제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판매 그 관련해서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대응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로 대응하지 말고 그 이전에 마스터 CX-9이 전부 G등급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테스트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라는 거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동안 와 현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품질력이 훌륭해졌구나 하고 박수를 계속 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현대 품질 문제라든지 고객 응대 문제 그리고 혹은 뭐 그 외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등 돌렸던 고객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현대가 완전히 달라졌나? 기아가 예전의 기아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브랜드를 재고할 수 있는 자꾸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없어야 됩니다. 네. 여전히 뭐 그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또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립하시는 분들 또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지보수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왕 애쓰시는 거 최고의 자동차 안전하고 믿을만한 그래서 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또 이웃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